부동산 부자 되는 법 하나부터 열까지 이분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세요. 전화 02-2077-6355번 열려 있고요. 문자창구 013-3366-8290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무료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나누실 수가 있고요. 방송 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방송 끝나고도 개별 상담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부터 한번 고민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가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가보시죠. 뒷번호 16512 문자입니다. 김포 고촌 현대 힐스테이트 3단지에 전세 거주 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아예 매수를 해버릴까 고민만 하다가 교통편이나 인프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최근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호재가 있어서 이제 아예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198제곱미터가 6억대 중반인데 3년 전보다 1억이 오른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전철 호재에도 1억밖에 안 올랐으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접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고에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 김포 골드라인이 우여곡절 끝에 개통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또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시적인 것, 즉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 미시적인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점. 그렇지만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 물론 공급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가격 올림, 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올 만큼 왔다. 요 근래 들어와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김포입니다. 김포에 이제 김포 골드 라인이 개통을 했죠. 요 9월에 개통을 하면서 여기 이제 어디로? 바로 9호선으로 연결이 되죠. 바로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에 연결이 돼서 지금 문의 주신 요거를 현대 힐스테이트는 2008년에 입주해서 약 한 12년 차인데 여기 약 한 200세대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6억 중반이죠. 현재 60평대가 6억 중반. 자, 가격은 상당히 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한참 더 들어가는 한강 신도시. 자, 한강 신도시의 60평대가 보통 8억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물론 신도시와 그냥 단순히 택지 개발 이런 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얼마나 서울로 들어옵니다. 결국은 서울 내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현재 여기는 약 1단지, 2단지, 3단지를 포함해서 약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대형 평형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억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60평대가 현재는 6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30평대, 34평대가 보통 5억 언저리에 이제 5억 초반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가격대로 보면 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더구나 대형 평형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대형 평형은 뭐다? 현재 대형 평형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찬밥입니다. 찬밥.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찬밥이 뜨거운 밥으로 바뀌는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후 서울 수도권에 대형 평형 건축 비율입니다. 요게 전체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형 평형, 요걸 조금 지웠다 넣어야 되겠네요. 보통 대형 20%, 그다음에 중형 40% 정도 내지 30%,
그리고 소형이 보통 30, 이거 보통 바뀌겠죠. 20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244나 아니면은 42, 즉 보통 보면 대형 40, 40 이렇게 돼서 40 내지 30% 이렇게 짓게 되는데 442로 보통 대형 평형이 20% 정도는 지어져 줘야 되죠. 요거는 대형 평형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40평대 이상을 말하게 됩니다. 요건 60평대에 거의 짓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죠. 여기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만 워낙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또 교통이 걸어서 불과 약 한 2, 3분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전철역이요.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평형이 그런데 요게 지금 실제로 이 정도로 지어야 되는데 2015년 이후 자, 얼마나 지었을까요? 실제로 20%가 적정량이라고 보는데 자, 3.75%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요게 지금 몇 년 차 누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요것은 3년 내지 4년 뒤가 되면은 대형 평형이 한 번 더 반짝거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금력이 있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될수록 평형이 큰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1, 2인 가구주가 지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8%죠. 소형 평형 가구 비율은 55.8%, 앞으로도 계속 62, 3% 2030년까지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현재 짓는 신축 주택이 너무 희소성이 높다 이러면은 대형 평형 자체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6억대 중반이면 저렴합니다. 이래서 저는 이 정도라면 한번 매수해도 좋다. 물론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전제를 깔고 실거주를 겸한 것이라면 저는 사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문자입니다. 뒷번호 16512의 문자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현재 김포에 대형 아파트를 전세를 거주하는데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 쪽으로 고민해 보내주셨는데 부자의 바의 선택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시적인 부분에서 괜찮은 점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고민 이렇게 해결을 받고요. 최근 저희 쪽으로 고민 접수해 주시는 분 정말 많으신데 전화로 미리 꼭 좀 해결해 달라고 접수를 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부자 아빠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6216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서초구 반포 1동에 8년 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논현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고요. 총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세대별로 월세 임대를 준 상황인데 주변 건물주들 사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저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진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라고 저희 쪽으로 전화로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사연입니다. 미리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주소를 보니까 논현 1동의 718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저희 쪽으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고민을 해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사연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0년이면 언젠가요? 내년이죠. 내년이죠. 네. 자, 내년에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이 새로운 한마디로 투자 대상 아마도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 정말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말 괜찮은데 여기 같으면은 저는 이제 논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위치에 있으면 이제 반포 1동이 있고 논현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원동이 있죠. 이 지역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 어떻게 8세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분은 선견지명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네. 여기 조금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러면 노년역을 중심으로 해서 5분 거리면 반포 1동 내지는 노년 1동이 될 것인데 저는 노년 1동이 조금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포 1동보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에서 실제로 현재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자, 노년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안에는 신노년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 어디냐. 그리고 상권과 업무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 추세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단독 주택지보다는 상가가 있거나 업무 지역이 있는 땅값이 당연히 비싸니까요. 그것이 확장되는 곳이 바로 노년 1동이 훨씬 더 크다. 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은 반포 1동이다. 왜?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반포 1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6m 도로 이상으로 확보가 있어야 되고 1만 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3,000평이죠. 자, 3,000평 정도가 바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면적. 물론 12,000제곱미터까지 이제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000평 정도다. 그러면 요런 데 섹터를 보면 지도를 크게 확대해 보면은 요런 지역들 바로 이런 데가 가로주택 정비. 자, 가로주택 정비.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법이라고도 많이 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발효가 되면서 여기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결국 조금 축소해 놓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다고 하면 바로 이런 지역. 특히 강남에 내가 아파트를 꼭 마련했다. 그것도 적은 금액으로 이런 데 투자해봐야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될 것이니까요. 묻어두고 강남에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냥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대박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이 되면 이제 내 귀에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면 늦죠. 그래서 2020년에 새로운 먹거리가 새롭게 탄생이 될 때 먼저 하라.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도 주가 제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모토로 해가지고 강의를 약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잡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희 세미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오셔서 정말 좋은 거 얻어가시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잘 해가지고 정말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확실하게 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좋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면 당신 말이 맞았어라고 했을 때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는 정말 정직을 모토로 한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결국은 그거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후보지들이 과연 여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물론 여기도 있고 강남 곳곳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들을 다 떠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만도 수백 개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좋은 곳, 나쁜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눈을 지금 어떻게 바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이 반포역 주변이 반포 1동과 노년 1동에 걸쳐 있는 좀 특수한 지역인데 확인을 저희가 부자 아빠와 꼼꼼하게 해보니까 718번지가 반포 1동 주변에 위치한 주택이었습니다. 부자 아빠의 의견으로는 계속 그냥 보유하고 묻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부자 아빠와 살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이고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7천에서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에서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나 많은 발전이 단기간에 있어서요. 이제 강북의 중심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것 같거든요. 오늘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도 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 후보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극 추천드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현재 뭐다? 바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바로 청량리 균촉지구라고 볼 수 있죠. 청량리 균촉지구입니다. 청량리 균촉지구인데 청량리 균촉지구에서 청량리역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청량리는 10개의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 곳입니다. 용산은 7개의 철도망밖에 구축되지 않을 만큼 현재 청량리역의 철도망은 앞으로 유동인구를 크게 끌어당기면서 그 주변을 변모시킬 것입니다. 유명한 곳이 바로 청량리 4구역이죠. 여기는 현재 바로 어디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농 9구역. 자, 여기가 전농 10구역. 그리고 여기가 전농 8구역입니다. 전농 9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 신청이 이미 들어가서 뜨거운 곳입니다. 가장 핫한 곳이죠. 전농 8구역과 10구역은 특히 8구역은 내년 3월이면은요 일몰제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 걸리지 않으려고 지금 추진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농 19역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조합원 동의 진구율이 이미 50에서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물론 재개발 구역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보통 투룸 주택 신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보통 가격대가 2억 7천대. 그렇지만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신축 같은 경우는 3억 중반대 내지는 전농 9구역 같으면 4억대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롯데 캐슬 노블레스가 현재 25평대가 거의 얼마다 10억대 언저리에 걸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4억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억, 3억 뭐 이렇게 해도 합쳐도 7억 중반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10억이니까 그렇게 돼도만 남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전부 프리미엄이 아니잖아요. 요런 거 보통 보면 평가 금액이 보통 2억대 언저리에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프리미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그렇습니다.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야심찬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들이 지금 청량리는 계속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모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청량리 4구역이 대표적인 곳이죠. 청량리 588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적인 지역인데 여기 65층 높이 6개 동 호텔, 컨벤션 센터, 백화점들이 전부 들어오면서 아예 스카이라인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죠. 아마도 30평대 입주 시에는 약 13억 내지 14억 원대를 호가할 것인데요. 이 부분
앞으로 기대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청량리 4구역에 걸어서 약 한 5,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주변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들 지역들이 바로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청량리, 답심리, 재정비 출신이 뉴타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데가 바로 여기 균적지구고 바로 재개발 구역들이 위치해 있는 요 인접 지역들이 바로 투자 추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65층 높이 4개 동 분양 한양수자인의 이름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가 돼서 2023년에 입주가 예상되죠. GTX 바로 여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다? GTX 그렇습니다. 바로 이 GTX가 현재의 그 기대 가치를 더욱 크게 키우는데 A, B, C 노선 중에 BC 노선 2개의 노선이 바로 청량리를 지난다. 동서고속화 그렇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바로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가는 동서고속철도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면목경전철 여기 바로 추천드리는 지역의 정류장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분당선 연장 노선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2030 서울플랜 7광역 중심지의 핵심 축이 바로 여기다. 여기는 현재 7광역 중심이 어디다? 바로 용산, 잠실, 대림, 그 디지털 델리, 그다음에 상암, 마곡, 그리고 상계, 그리고 상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창동이라고 하면 아시죠? 바로 청량리, 왕십리, 잠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런 7개 지역이 현재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높아지는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 아주 강력합니다. 철도망과 더구나 뭐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먹거리 그렇습니다. 홍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는데 여기는 석박사만 해도 5,000명이 있는 곳입니다. 키스트, 경희대, 카이스트 그리고 산림청 이런 산림과학원들이 전부 밀집해 있는데 여기 석박사들을 통한 4차 생명공학의 주도권을 바로 이곳에서 발휘를 하자. 그러면 주변 지역이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제 10개의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강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청량리역 주변에서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이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뭐 아무래도 주변에 워낙 많은 역세권들이 지나갈 예정이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건물 택해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한 신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축이 실제적으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권도 노리면서 임대가가 높아서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즉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실투자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준비되는 곳에 그 수혜를 기대하자.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죠? 소규모 주택,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규모 주택 개발이 진행되는 곳. 특히 10개 노선이 철도망이 밀집된 교통중심지를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곳 전릉동이다. 대규모의 개발 호재, 제가 숨이 가쁘도록 말씀드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는 얼마나 될까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3억 4천만 원 정도 전후, 그다음에 진행되지 않는 곳은 2억 7천만 원 정도. 그럼 이왕이면 높아도 진행되는 곳을 추천하는 것이 낫겠죠. 전세 예상 금액 2억에서 2억 2천. 전세가는 거의 같습니다.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나 어차피 임차인은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1,000이나 2,000에서 80에서 90만 원.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상 실투자는 얼마나 될까요? 7천만 원에서 1억 원. 편안하게 1억 원 그냥 전세 끼고 묻어두시고요. 묻어두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소규모 주택은 5년이면 답이 나오고 재개발이면 10년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박이 나오는 거죠.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니까요. 그 가치가 크게 졌다. 월세로 투자 시에는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면은 대출이자 제외하고 소정의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는 주변 지역의 투자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요. 특히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볼 거고요. 부자 아빠가 방송 끝나고 부동산 부자 되는 이야기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제는 소액으로 가능한 서울 아파트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2-2077-6355번으로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